네, 안녕하세요. 그 온프레미스 IDC상의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로 이전한 경험을 발표하게 된 썬데이토즈 조성필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썬데이토즈에서 서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2011년 네이트 앱스토어에 서비스했던 아쿠아스토리를 시작으로 애니팡, 애니팡2, 애니팡3까지 애니팡 시리즈의 서버 개발을 맡았었고, 현재는 썬데이토즈의 게임 서버 개발 및 인프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그 썬데이토즈는 2009년 설립 이후로 캐주얼 게임을 주력으로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그 매년 다양한 캐주얼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대표작으로는 애니팡 시리즈와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한 디즈니 팝이 있습니다. 현재 20개의 게임을 다양한 마켓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저희 게임을 사용하는 월간 사용자는 약 630만 명으로 국내 마켓에서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MAU를 기록 중이며, 국내 퍼즐 장르 게임 매출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1위 캐주얼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로 대형 게임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그동안 썬데이토즈는 어떻게 인프라를 운영했는지, 왜 AWS로 이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하면서 겪었던 제한사항들과 이전할 때 세웠던 전략과 실제 이전하면서 생겼던 이슈들, 그리고 이전 이후 모습과 목표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일단 왜 이전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앞서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인프라를 운영했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12년까지 썬데이토즈는 네이트와 네이버, 페이스북 등의 웹게임 플랫폼에 웹게임을 서비스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IDC에서 몇 대의 서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이죠. 그 애니팡 1이 카카오톡 게임하기를 통해 런칭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애니팡 출시 후 약 2개월 만에 국민 게임이 되면서 그 일반문자 1000만 명, 그리고 1가입자 100만 명, 그리고 최대 동시 접속자 300만이라는 지표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소규모 IDC에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추가해야 하는데 IDC의 예비 장비가 부족했고요. 또 장비를 발주하면 추가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장비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해서 IDC를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트래픽이 IDC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서버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버 개발자가 3명뿐이어서 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운영 중인 IDC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대용량 서비스에 대비되어 있는 IDC였기 때문에 가용 리소스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수백 대의 서버를 빠르게 투입이 가능했고, 또 대용량 경험이 많은 전문 인프라팀의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결이 가능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카카오 IDC로 이전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팡과 사천성, 애니팡2, 그리고 아쿠아스토리 등 다수의 게임을 카카오 IDC상에서 서비스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출시된 게임부터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리전에서 글로벌 서비스 중이고, 그 AWS의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용 중입니다. 그 AWS 서비스에 맞춰서 퍼즐과 리얼타임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게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 현재 약 20개의 캐주얼 게임과 보드게임, 그리고 카지노 게임을 서비스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는 IDC와 AWS 두 가지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IDC에서 AWS로 이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IDC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겪은 문제점과 이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IDC에서 서비스한 지 7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관리 비용인데요.
장비들의 노후화로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한 달에 서너 번씩 장비 교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치된 OS와 어플리케이션이 오래돼서 직접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리소스 투입이나 교체, 업데이트가 바로 가능하고 대부분의 리소스 관리가 자동화가 가능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 발생 빈도가 빈번해지고 장비 장애는 바로 서비스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또 OS와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가 힘들다 보니까 보안 이슈도 증가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면 AWS에서 일단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정성이 우수하고 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AWS 자체 보안 정책 덕분에 상대적으로 보안 이슈가 줄어들어서 안정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표 대응인데요. 7년 이상 서비스했기 때문에 지표가 자연 감소하고 있었지만 이미 구매한 리소스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게 되면 지표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사양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니터링과 로그 분석입니다. IDC에서는 칵티로 모니터링하고 모니스로 알람을 받아서 장애 대응을 했었고 또 스크라이브로 로그 수집을 했었는데요. 장비가 추가되거나 교체되면 일일이 세팅을 해줘야 되는 관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용하기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WS로 이전하게 되면 클라우드와치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툴도 제공하고요. 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관리 자동화 툴, 또 키네시스와 S3를 이용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또 수집된 로그는 EMR이나 아테나를 이용해서 로그를 분석하는 등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을 결정하고 몇 가지 이전 목표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하면 무중단으로 이전하고 또 무중단이 많이 안 된다면 이전 시간을 최소화해서 지표에 영향이 없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리소스를 축소시켜서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년여간 모인 모든 데이터를 이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더 쉽고 편하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데이터와 웹서버를 이중화를 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엔드포인트를 굿서버에서 신서버로 변경해서 무중단으로 인전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중단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고려해야 했던 제한 사항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WS VPC 내부 리소스에 외부에서 접근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라스틱 캐시가 그런 경우인데요. 일라스틱 캐시는 VPC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서 외부 레디스의 레플리케이션 세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가 불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리소스를 축소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1대1로 이중화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4대의 DB 서버를 사용 중이었지만 지표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4대를 유지하는 건 낭비이기 때문에 한 대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중화를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IDC의 보안 정책상 IDC 외부에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S와 일라스틱 캐시의 이중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키텍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AWS 리소스에 맞게 설계된 공용 프레임워크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제한된 이전 시간 안에 이전하기 힘들었던 경우입니다. 4천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즌 1과 시즌 2로 운영 중인데요. 시즌 1이 실전 스테이지, 시즌 2가 2000 스테이지로 총 9000 스테이지를 서비스 중이었고 그리고 총 유저 스테이지 정보는 각각 20억 건과 5억 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몇 시간 안에 이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 가입자가 1,300만 명인데 이 중 DAU는 20만 명으로 실제 사용 중인 유저의 데이터 비중은 전체 데이터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작년 12월부터 이전을 진행했고요. 그 애니팡과 애니팡2 사천성 3개의 게임을 이전했는데 그 3개의 게임이 각각 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실제 어떻게 이전했고 또 이전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웹서버인데요. 웹서버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웹서버의 주력 언어로 지금 PHP를 사용 중인데 PHP 5에서 7으로 마이그레이션 시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심지어 PHP 7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HHVM을 대체할 수 있어서 관리 비용이 더 줄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웹서버는 마이그레이션 전 충분한 테스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중인 모든 기능에 대해서 QA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였는데요.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IDC의 VPN 내부 리소스에 대해서 외부 접근이 막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애니팡 1 이전 시 IDC에 미리 ACL을 요청하지 못해서 외부 접근이 불가능했고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중화는 포기하고 외부 접근이 허용된 특정 장비에서 SSH 터널링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덤프 떠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제한 시간 안에 덤프로 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애니팡1 유저 수가 3천만 명이 넘어서 특정 DB의 경우 데이터량이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와 이벤트 정보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파티셔닝을 하고 병렬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데이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파티셔닝을 해도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전이 불가능해서 이런 경우는 파티셔닝과 함께 액티브 유저 데이터만 필터링을 해서 이전한 데이터를 줄여서 이전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 장기간 서비스한 게임 특성상 비활동성 유저 데이터 비중이 많아서 실제 활동성 유저 데이터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활동성이 있는 유저 데이터만 먼저 이전을 하고 이전을 완료하고 나서 나머지 비활동성 유저들의 데이터를 백그라운드에서 천천히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IDC의 외부 접근이 허용됐던 경우인데요. 애니팡2는 다행히 IDC VPN에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서버가 준비가 돼서 레플리케이션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작업 이전에 체인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단 외부 접근이 허용된 서버에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고 RDS에 다시 레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서 이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RDS를 마스터로 변경해서 서비스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애니팡2는 총 30대 레디스를 사용 중이었고 저장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일라스트 캐시는 VPC 외부에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대 레디스를 pgsave로 RDB를 생성을 하고 이 RDB를 EC2에 올려서 30대 레디스 인스턴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새로 구성된 레디스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스캔한 다음에 그 세대의 일라스트 캐시로 리스토어하는 방식으로 리소스를 30대에서 세대로 줄였습니다. 이때도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액티브 유저로 필터링을 해서 이전할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서 이전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다 옮기지 못한 인액티브 유저들의 데이터는 일단 다이나모DB로 이전을 했고요. 그 일라스트 캐시에 이전한 액티브 유저들의 데이터도 이후에 다이나모DB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키텍처를 변경한 경우인데요. 사천성은 클라이언트를 어도비 에어에서 유니티 3D로 컨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이에 맞춰서 AWS 서비스에 맞게 개발한 공용 서버 프레임워크로 변경하게 돼서 아키텍처가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면 DB에 기록하던 정보와 레디스에 기록하던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로 만든 다음에 다이나모DB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사전에 데이터를 모두 이전을 해놓고 나중에 일부 유저 정보만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본격적인 마이그레이션 이전에 미리 모든 유저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다이나모DB로 데이터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이후에 접속한 유저들을 따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점검을 걸고 서비스 중단을 하고 나서 앞서 기록해놨던 접속 유저들의 데이터만 다시 업데이트해서 동기화를 맞추는 방식으로 데이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 마이그레이션 이후 접속한 유저들의 데이터만 이전하면 돼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애니팡1과 애니팡2 그리고 사천성 이전 시 데이터 이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그 수집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IDC에서는 스크라이브로 로그 파일을 한 곳에 모으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진 로그들을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쿼리를 해서 분석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관리 이슈도 좀 있었고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WS 이전 이후에는 웹서버의 로그를 키네시스 스트림에 퍼블리쉬를 하고 그 저희가 만든 커스텀 서브스크라이버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RDS를 적재를 하고 그리고 RDS의 데이터를 BIP나 CS2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호스와 람다를 이용해서 파켓 포맷으로 S3의 로그를 적재를 하고 이 적재된 로그를 아테나나 EMR 등으로 분석해서 게임 분석과 레벨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로그들을 머신러닝에 활용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인데요. 기존에는 칵티로 리소스 모니터링을 하고 모닛으로 특정 이벤트에 대한 알람을 받아서 장애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 AWS로 이전하면서 그 클라우드 와치로 모니터를 하고요. 그리고 SNS와 람다를 이용해서 이벤트 기반 처리 및 자동화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과 스케줄을 이용해서 그 리소스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AWS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같은 그 AWS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그 모니터링이 좀 편해지고 관리 자동화로 관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또 빠른 장애 대응으로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썬데토즈의 모든 서비스가 AWS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저희의 목표는 그 최대한 인프라 관리를 자동화를 해서 관리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절약된 관리 비용을 머신러닝 등에 투자를 해서 게임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게임을 해외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그 온프레미스 IDC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충분히 극복 가능했었고요. 이전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저희 썬데이토즈에서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저희 썬데이토즈에 오시게 되면 그 뭐 대용량 트래픽을 관리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AWS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해서 운영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이 로그들로 또 재밌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썬데이토즈는 약 270명 규모로 개발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개발자분들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